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한국 대 호주라는 주제로 군사력 비교를 진행하겠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최상위권의 지역 강국인데요. 참고로 지역 강국은 대륙이나 지역별로 유독 국력이 강한 국가를 의미하며 강대국 다음가는 위상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권 지역 강국 4개의 모임인 믹타에서도 한국과 호주는 맹주를 두고 다툴 정도로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국가의 경제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입니다. 한국은 5,178만 명, 호주는 2,540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입니다.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호주는 1조 4,300억 달러입니다. 마지막은 1인당 GDP입니다. 한국은 33,300달러, 호주는 57,300달러입니다. 종합적인 국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국의 경제 구조는 정반대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할 수 있는 조선업을 필두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자동차가 주축이 되는 제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당장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현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대기업입니다. 반면 호주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게 제조업이 밀려 쇠퇴하자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구리 등 차고 넘치는 자국에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호주는 천연자원 수출이 주력 산업이며 동북아,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심해 경제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합니다. 다음은 국방비와 병력입니다. 국방비는 한국은 54조, 호주는 30조 8,700억입니다.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호주는 5만 7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은 270만 명, 호주는 2만 5천 명입니다. 최근 한국이 신흥 군사 강국은 물론 무기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자 양국의 군사 협력이 급격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며 30문의 K9과 10문의 K10 탄약 운반차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1조원대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대를 도입하는 10조원대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K21의 개량형인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이 승승장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한국 방산업의 아이덴티로 자리잡은 가성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후발주자라 미국, 독일 등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기술 이전이 후한 편이며 이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이제 육군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기갑 전력입니다.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3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59대의 전차와 688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 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54문의 견인포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이지만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알다시피 호주는 대륙 하나가 전 영토이기 때문에 육군이 커버해야 할 반경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호주 주변에는 위협적이거나 적대국은커녕 애초에 나라가 거의 없어 안보 상황이 매우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예 없던 자주포에서 K9 30문을 도입하는 걸 위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군입니다. 먼저 전술기인데요. 한국은 366대, 호주는 126대입니다. 다음은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호주는 각각 7대와 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한국의 승리가 유력하나 방심할 순 없습니다. 우선 전술기 전력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한국은 4세대 KF-16 167대와 F-15K 59대, 그리고 5세대 F-35를 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4세대 F-18 71대와 슈퍼온의 24대, 그리고 이쪽도 5세대 F-35를 2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세대는 호주 공군의 F-18 계열이 한국 공군의 후기형에 속하는 KF-16과 F-15K에게 성능과 물량 모두 열세입니다. 지원기 전력은 호주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놀랍게도 양국 공군 모두 시그너스와 P-사이를 운용, 즉 같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각각 3대와 2대를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기의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서 한국의 열세입니다. 종합적으로는 현재는 한국의 우위가 확실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우위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60대에 F-35를 도입하는 반면 호주는 무려 96대에 F-35를 도입하며 F-18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호주는 11척입니다. 잠수함은 한국은 18척, 호주는 6척입니다. 상륙함은 한국은 10척, 호주는 4척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군 역시 한국의 우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상함 전력에선 한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필두로 이순신급 같은 방공 구축함과 인천급, 대구급 등의 대잠 호위함들을 18척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면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버트급 이지스함 3척을 제외하면 이순신급과 동급인 난자급 8척이 전부라 성능과 물량 모두 열세입니다. 재밌게도 세종대왕급과 호버트급은 같은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하지만 체급 차이가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화력만큼은 세계 최강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에게 견줄 수 없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호주 해군이 보유한 6척의 콜린스급은 3,000톤의 중형 잠수함이라 아직 1,000톤대가 전부인 한국의 열세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콜린스급은
호주의 형편없는 조선업 때문에 용두사미로 전락했으며 실질적인 성능은 체급에서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장보고급보다 열세입니다. 오히려 출중한 실력을 보유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사령부에게 호주 해군이 농락당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현실성 있습니다. 그 외에 호주는 27,000톤의 캔버스급 강습 상륙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함재기를 탑재하여 항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F-35A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너무 소모한 데다 호주의 안보 상황이 매우 평화로워 F-35B를 도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한국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안보 상황이 평화로운 호주가 조금은 부러울 것 같네요.